한복판의 푸른 기운이 감도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산이 가까운 이 지역은 농사와 어업이 모두 가능하여 작은 영지라 해도 영주는 꽤나 번듯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죠. 이른 여름의 아침, 카즈마 영주의 저택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주의 외동딸 하나코의 성인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19번째 봄을 맞이한 하나코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축하연이 한창일 때 오하루 부인은 딸인 하나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코, 이제 너가 어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법이란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문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해. 하나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처럼 자유로운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예절과 교양 교육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호기심이 그녀의 영혼을 채우고 있었죠. 축하연이 끝나고 모두가 휴식을 취할 때 하나코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원의 끝에서 그녀는 한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선명한 푸른빛과 검은 테두리가 있는 날개를 가진 나비였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하나코는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그녀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듯이 정원의 구석구석을 지나 평소에는 가보지 않았던 영지의 외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코는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나비는 오래된 헛간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코가 그곳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헛간은 저택의 주요 건물들과 떨어져 있어 하인들이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가끔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죠. 문득 헛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곧 그것이 미야코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미야코는 하나코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중반의 식모였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하나코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헛간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을 발 아래 받쳐 올라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본 광경에 하나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미야코와 타케시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고 타케시는 미야코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코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행위였습니다. 놀란 나머지 하나코의 발 아래 받친 돌이 흔들리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요? 미야코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미야코는 하나코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미야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타케시만이 헛간 앞에 남아 당혹감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타케시, 방금 미야코와 무엇을 하고 있었어? 하나코는 순진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타케시는 25의 건장한 젊은이로 하나코의 아버지인 카즈마 영주가 10여 년 전 이웃 영지와의 전투 후 포로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아들이었지만 카즈마 영주는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고 데려와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낮은 일꾼이었죠. 아가씨, 타케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의 일입니다. 하나코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라니?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오늘 성인식을 했어. 타케시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영주님의 따님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발 잊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코의 마음속에는 이미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헛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친밀함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헛간에서 본 타케시와 미야코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타케시의 강인한 어깨와 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뭐지? 하나코는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엄격한 교육 속에서 자랐고 남녀 간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코는 미야코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미야코, 어제 타케시와 헛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미야코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그런 일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디 잊어주세요. 하나코는 도서관으로 가서 책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영주의 딸에게 허락된 서적들 중에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하루에게 애둘러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단지 때가 되면 결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했습니다. 며칠 후 하나코는 마을로 나가 어릴 적 친구인 사토코를 만났습니다. 사토코는 영주 가문의 딸이 아니었기에 하나코보다 세상 경험이 많았고 마을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토코, 내게 물어볼 게 있어. 하나코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토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코,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야. 어디서 그런 걸 봤니? 하나코는 조심스럽게 헛간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토코는 웃으며 남녀 간의 친밀함과 육체적 사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코는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자가 나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나코가 물었습니다. 사토코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화장법, 옷매무새, 말투. 모두 중요해. 특히 그 타케시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말이야. 하나코는 사토코에게서 배운 대로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바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혹적인 표정과 말투를 연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에 대한 이상한 끌림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하나코는 정원에서 일하는 타케시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사토코에게 배운 대로 옷깃을 살짝 내리고 걸음걸이를 부드럽게 하며 접근했습니다. 타케시, 하나코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타케시는 고개를 들어 하나코를 보고는 재빨리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코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와 미야코가 했던 일,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타케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코는 조금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싶어. 타케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불경한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하나코는 처음으로 거절당한 기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영주의 딸인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달랐습니다. 타케시, 내가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신다 해도 말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코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더 강해진 욕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코는 틈만 나면 타케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일터에 자주 나타나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그의 거처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늘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적군의 아들입니다. 10년 전 영주님께서 전투에서 이기셨을 때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영주님께서 자비롭게 저를 살려주셨지만 제 출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가씨는 원수의 자식과 승리한 영주의 딸입니다. 게다가 저는 단순한 하인이고 아가씨는 귀한 영주의 따님이십니다. 그의 말에 하나코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타케시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적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코의 분노와 좌절감은 미야코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타케시는 미야코와는 가능하고 나와는 안 되는 거지?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질투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코는 미야코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야코, 타케시와 너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미야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일은 나에게 숨길 필요 없어.
이미 다 봤으니까.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타케시는 널 사랑해? 미야코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 위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타케시 역시 자신의 출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 과거와 타케시의 과거. 더 자세히 말해줘. 하나코가 요구했습니다. 미야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이 저택에 오기 전 저는 다른 영주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타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는 자신이 적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하인들에게 늘 의심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하나코는 미야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란 그녀는 타케시나 미야코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하나코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 타케시가 나를 유혹했다고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코는 마을에서 사토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남자를 유혹했니? 사토코가 물었습니다. 하나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거절했어. 미야코와는 함께 있으면서 나는 안 된대.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해. 사토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봐. 그가 너를 유혹했다고 말이야. 그럼 벌을 받을 거고 미야코와도 헤어져야 할 테니까. 하나코는 잠시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나쁜 거야. 타케시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어. 사토코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에는 다른 남자들도 많잖아. 그날 오후 하나코는 고민을 안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자 타케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하나코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타케시가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기다려, 타케시. 하나코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타케시는 조심스럽게 하나코 옆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잠시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미야코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적군의 아들로 포로가 되어온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전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0살짜리 아이였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처형되었지만 카즈마 영주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시며 저를 살려주셨지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주님께서는 제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비록 하인으로서지만 저는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영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코는 처음으로 타케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도덕적 원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타케시. 하나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타케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사랑이란 욕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코는 타케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책에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배우지 못한 지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하나코는 어머니 오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코, 요즘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오하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하루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나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나코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욕망과 사랑은 다르단다.
오하루가 계속했습니다. 욕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란다. 하나코는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코는 정원에서 나비 한 마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봤던 그 푸른 나비였습니다. 하나코는 미소를 지으며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비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변화와 성장의 상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미야코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야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미야코는 놀랐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내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와 너의 관계를 방해하려 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야코는 처음으로 하나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전 영주 집에서 받은 학대와 고통, 그리고 이 저택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가 어떻게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는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깊은 유대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코는 미야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하나코는 아버지 카즈마 영주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카즈마 영주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코. 타케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주셨는지요. 카즈마 영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타케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생각났단다.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적군의 아들이라 해도 아이는 전쟁에 책임이 없지.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서 본 용기와 존엄성. 죽일 수 없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이셨어요, 아버지.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타케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카즈마 영주는 딸의 말에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쁘구나. 사실 타케시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적군의 아들을 데려왔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하나코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 타케시와 미야코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그 사랑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이 정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카즈마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구나. 타케시는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이 저택에서 일해왔고 미야코 역시 성실한 일꾼이었다. 그들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하나코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카즈마 영주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다니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다음 날 하나코는 기쁜 소식을 타케시와 미야코에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정말입니까? 타케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 너희 둘이 공식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야. 미야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나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미야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친구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타케시와 미야코의 결혼식이 저택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카즈마 영주와 오하루 부인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하나코는 가장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타케시가 미야코에게 반지를 건넬 때 하나코는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욕망은 사라지고 대신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타케시가 하나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오히려 나는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타케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케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셨습니다. 영주님과 부인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하나코는 강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욕망에 이끌리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코는 다시 한번 그 푸른 나비를 보았습니다. 나비는 그녀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멀리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코는 그것이 작별 인사임을 알았습니다. 그 나비는 그녀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았고 이제 그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고마워, 작은 나비야. 하나코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가을바람이 하나코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욕망은 나비처럼 찾아와 우리를 이끌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택이 가까워질수록 하나코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와 언젠가 찾아올 진정한 사랑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고은야담은 늘 그렇듯 지나간 세월 속에 묻힌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과 삶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누군가가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되새기며 잠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꼬운 이야기도 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은야담이었습니다.